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카티아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 안에 들어있는 명령들을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툴바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케치 베이스 피처 툴바가 있습니다. 이 툴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스케치 워크벤치에서 작업한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제 형상을 올리는 데 사용되는 명령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드, 포켓, 회전체를 만들 때 쓰는 셰프트 그루브, 구멍이라든지 나사 가공 구멍을 뚫을 때 쓰는 홀, 그 다음에 경로 따라서 단면이 흘러가면서 형상을 만들어가는 립이라든지 또는 제거하는 슬롯, 그 다음에 컴바인, 스티프너, 그 다음에 단면과 단면을 이용해서 형상을 만들어가는 멀티 섹션, 리무브 멀티 섹션 같은 이런 명령들이, 핵심적인 명령들이 모여있는 게 바로 스케치 베이스 피처 툴바입니다. 말 그대로죠. 스케치 워크벤치에서 만든 이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1차적인 형상을, 그러니까 피처를 만들어내는 명령들이 모여있는 툴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만드는 형상들은 좀 거친 형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레스업 피처 툴바를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2차 가공, 후가공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필렛 작업을 한다든지 챔버 또는 구배, 그러니까 드래프팅 작업을 한다든지, 소걸판에는 셀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형상에다가 두께를 더 부여를 한다든지 또는 제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필요없는 면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명령들이 모여있는 게 바로 드레스업 피처 툴바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서페이스 베이스 피처 툴바입니다. 서페이스란 공면이죠. 이 공면을 이용해서 솔리드를 잘라내는 스플릿 명령과 그 다음에 공면에다가 두께를 줘가지고 솔리드화 시키는, 그렇죠? 이 시크니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폐공면이죠. 폐공면 같은 경우는 속이 비었겠죠. 거기다가 솔리드를 채우는 클로즈 서페이스라는 명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드하고 서페이스 사이 어떤 빈 공간을 채워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서페이스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SD라든지 그러니까 Generative Safe Design이나 또는 Wireframe and Surface Design Workbench에서 만들어 놓은 공면을 활용해 가지고 솔리드화 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트랜스포메이션 피처 툴바입니다. 이동, 회전 또는 대칭 복사 또는 패턴 또는 스케일 조정하는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모여있는 게 바로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형 툴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불린 오퍼레이션 툴바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디와 바디 사이에 불린 연산. 불린 연산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겁니다. 바디와 바디 사이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런 형태로 해서 복잡한 형상을 그릴 때 하나의 파트 바디 안에 쭉 나열해서 그리기보다는 바디와 바디 사이의 어떤 연산을 통해서 마치 어셈블리, 조립해 나가듯이 단품을 설계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이 불린 오퍼레이션 툴바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마스터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레퍼런스 엘리먼트 툴바가 되겠습니다. 포인트라든지 라인이라든지 평면, 물론 이런 작업들은 나중에 GSD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트 디자인에서는 예제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몇 가지만 부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애노테이션이라는 것은 추석을 기입할 때 쓰는 겁니다. 물론 3차원의 형상에다가 공차라든지 치수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싶다 그러면 Tolerance and Annotation 툴바를 워크벤치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파트 디자인으로 넘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디자인 피처 툴바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요, 보통 이제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작업한 결과물들을 여러분이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읽어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중립 파일로 저장해서 내보내게 되죠. 스텝이라든지 IGS라든지 그렇게 넘어온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명령으로 분해시키는 명령어다, 툴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 툴바가 있죠. 요거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거 구배 있죠. 구배를 좀 더 자동화시키는, 좀 고급적인 구배를 준다든지 고급적인 어떤 필렛을 처리하고자 할 때 쓰는 것이 어드밴스 이 툴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측정을 하는 매저 툴바도 있고요, 분석을 하는 애널라이즈 툴바도 있고, 그리고 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툴스 툴바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명령들이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항상 그렇죠. 시작이 중요하죠. 패드부터 나가는 겁니다. 패드 포켓. 여러분이 이제 3D 작업을 하시다 보면 패드 포켓, 이 스케치 베이스 피치 툴바를 가지고 먼저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레스업, 뭐 서페이스 베이스 피치 툴바,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쭉 작업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스케치 베이스 피치 툴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패드는 형상을 올리는 돌출 명령어입니다. 형상을 올리는 명령어예요. 패드와 포켓은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드는 형상을 올리는 명령어라고 그러면 포켓은 올린 형상만큼이 제거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드를 배운다는 얘기는 결국은 포켓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똑같습니다. 결과물이 다른 것 뿐이죠. 얘는 그림 보이시죠? 형상이 올라오는 거고 얘는 형상이 올라간 만큼 제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드 안에 보시면 서브 툴바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냥 패드도 있고요. 패드 하면서 구배와 필렛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드래프트 필렛 패드 아이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패드를 할 수 있는 멀티 패드 기능도 있습니다. 포켓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포켓이 있고 구배와 필렛 하면서 포켓 처리할 수 있는 드래프트 앤 필렛 포켓 툴바도 있고요. 툴도 있고 그 다음에 멀티 포켓을 할 수 있는 멀티 포켓 툴도 있습니다. 화살표가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오른쪽 하단에 여기 조그만 화살표가 역화살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이렇게 툴바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쉐프트라는 것은 회전체를 구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루브는 쉐프트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쉐프트는 이제 회전체를 생성한다 그러면 그루브는 회전체만큼 실제 형상에서 기존의 형상에서 제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홀은 구멍이나 나사 구멍을 생성할 때 쓰게 되고요. 2번 경로 따라서 형상을 생성할 때 이렇게 단면을 경로 따라서 흘러가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뭐 스윕 그러죠. 예. 자, 그런 형상을 생성할 때 쓰는 거고요. 립하고 슬롯은 정반대입니다. 얘는 만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만들어진 형상만큼 제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바인 안에 보면 스티프너하고 솔리드 컴바인이 있습니다. 요는 교집합 형태로 해서 3D 영상을 만들어갈 때 쓰는 거, 요는 보강대 달 때 쓰는 겁니다. 스티프너는 보강대입니다. 그 다음에 멀티 섹션이라는 것은 단면의 개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2개든 10개든 단면을 이용해서 형상을 만들어가는 명령어가 바로 이 멀티 섹션입니다. 그 반대가 리무버 멀티 섹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이 많은 내용을 다 배우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패드 포켓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패드 포켓, 특히 패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패드에서 사용된 여러가지 어떤 기능들이 쉐프트나 립이나 또는 멀티 섹션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드의 옵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그냥 싸그리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각 옵션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냥 죄송합니다. 아주 그만큼 아주 하나씩 그냥 쌀만 먹듯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쉐프트나 립이나 멀티 섹션 작업을 하실 때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패드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뭐 옵션이 몇 개 없네. 그런데 이 안에는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여는 방법은 이게 링크가 다 걸려 있습니다.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하이퍼링크 열기 하셔도 되고요. 이게 파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트 디자인 렉처 노트 안에 들어있는 엑서사이즈 파일 있죠. 안에 들어오면 패드 01 여기 파일 이름이에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하이퍼링크를 여셔도 됩니다. 모든 예제 파일은 그런 식으로 제가 다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됐죠? 자, 어떤 부분은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해석하기 귀찮아 가지고 영어로 했습니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카티아를 한글판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영문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글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어들이 좀 뭐랄까요, 자연스럽지 못하게 이렇게 어역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냥
영어판을 쓰시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네이버 단어 검색을 하셔가지고 영어 공부도 할 겸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 열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제 파일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케치 베이스 피처 툴바가 있고요. 드레스업, 트랜스포메이션, 서페이스 베이스 피처 툴바가 있고요. 여러가지 툴바들이 쭉 있습니다. 투스 툴바부터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좀 짱 박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쓰지 않을 것들은. 보시면 이렇게 서브 툴바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못 꺼내시는 분이 있어요? 역삼각형 부분 있죠? 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뜨죠?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이걸 잡아 끌면 이렇게 떼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게 떼어내다 보면 파워포인트로 갔다가 보면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거 왜 이렇게 뜨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뜨는 것 뿐입니다. 아시죠? 네. 자, 패드부터 한번 배워보죠. 이렇게 대화 상자가 열릴 겁니다. 첫 번째 요 스케치부터 한번, 스케치 1번입니다. 요 모우 누르면 더 펼쳐집니다. 레슨 누르면 접히는 거고요. 이런 버튼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화 상자마다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뭔가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파랗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부터 먼저 해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스케치를 잡으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케치라는 용어가 없고 프로파일, 서페이스라는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기 왜 스케치란 말이 없을까 이런 얘기죠. 죄송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리죠. 일단 이 스케치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물론 나는 그려놓은 스케치가 없는데, 그럼 요거 누르셔가지고 면 잡고 들어가셔가지고 새로 스케치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그려볼까요? 빠져나오면 이렇게 이미 스케치 3이 잡힌 상태로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스케치를 미리 작업을 하시고, 그렇죠? 포지션 더 스케치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면 잡고 들어가셔가지고 스케치 워크벤치 내에서 스케치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패드를 실행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캔슬하죠.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퍼스트 리미트가 있고 세컨드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퍼스트고 어느 쪽이 세컨드냐? 그렇죠? 요거면 되고, 화살표 방향 있죠? 화살표 방향이 퍼스트 리미트가 되겠습니다. 그 반대 방향이 세컨드 리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러가지 탑이 있는데 디멘션, 치수로 해서 높이를 제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30 해보면 비록 30이 되는 거죠. 자, 세컨드 리미트 10 이렇게 해주면 반대 방향으로 1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 높이가 얼마죠? 30 더하기 10 해가지고 40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물론 이 상태에서 프리뷰 해보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미리 보게 되는 거죠. 치수로 이렇게 제어하셔도 되고, 계략적으로 드래그 요 글씨 있죠? 리미트 1, 리미트 2 주황색이 됐을 때 누른 채 쭉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계략적으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미러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할 거면 리버스 디렉션 누르면 됩니다. 치수가 거의 비슷해가지고요. 자, 10으로 해놓겠습니다. 지금은 화살표 방향으로 34, 반대 방향으로 10이 되는 거죠. 방향을 반대로 하고 싶으면 리버스 디렉션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요. 아니면 이 화살표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클릭. 아시죠? 이렇게요. 또는 치수를 여기서만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죠? 34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직접 나는 30으로 하겠다. 그리고 밑에 10 있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15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칭 구조로 만들고 싶으면 미러 익스텐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를 20으로 주면 대칭이 되기 때문에 20, 20이니까 전체적으로는 40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 부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패드 하신 다음에 스케치를 찍으시고요. 화살표 방향이 퍼스트 리미트고 반대 방향이 세컨드 리미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에 10을 해보죠. 그럼 전체가 30이 된다는 거. 그리고
치수를 조정할 때, 계략적으로 조정할 때는 리미트 1, 이 글씨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치수 있죠?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이 값을 조정하시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칭 형상으로 만들 때는 미러 익스텐션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반대로 올려 할 때는 이거 누르시면 돼요. 지금은 미러 됐기 때문에 뭐 변함이 없겠죠. 10으로 한 다음에 방향을 반대로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작업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해되는데, 이 시크라는 타입은 뭘까요? 시크라는 것은 두께만을 가지는 형상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지금 요 전체가 비활성화되어 있죠. 제가 시크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두께 값을 한 3 정도로 주죠. 프리뷰 해보죠. 그럼 어떠세요? 속이 비었죠. 자, 위에서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요 노멀 뷰 있죠. 요 뷰 툴바에서 노멀 뷰 누르시고 요 윗면을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하고 눈을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요 3D 작업할 때도 노멀 뷰 상당히 많이 쓰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시크니스 1이라는 것은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바깥쪽으로의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크니스 2는 뭐가 될까요? 안쪽으로의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바깥쪽의 두께가 3mm, 안쪽으로의 두께가 1mm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4mm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뉴트럴 파이버 이걸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3mm를 나눠 쓰는 겁니다. 1.5, 1.5. 그래서 전체 두께가 3m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크라는 것은 두께만을 가진 형상을 만들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화면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죠. 자,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작업하기 상당히 불편하죠. 마우스 휠 버튼 있죠. 가운데 버튼 있죠. 그걸 이용해서 나는 이 점을 이용해서 회전의 중앙으로 삼고 싶다. 회전의 중심점으로 삼고 싶은 부분을 한번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내가 찍은 지점이 화면의 정 가운데 오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고 싶어요. 가운데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화면의 중앙에 오죠. 그럼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찍은 지점이 회전의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점을 하고 싶어요. 클릭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혹시나 이상하게 회전된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의 중심점을 재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빈 공간을 찍어도 됩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돌아가겠죠. 될 수 있으면 형상 위를 찍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시크의 의미는 뭐라고요? 두께만을 가지는 형상을 만들고자 할 때 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크를 해제하면 속이 꽉 찬 형상이 되는 겁니다. 시크를 주면 이게 활성화되면서 두께만을 가지는 형상이 되는 거고요. 뉴트럴 파이버를 해제하면 바깥쪽 두께, 안쪽 두께 다른 값으로 해서 두께만을 가진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엔 스케치 2번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번 강좌에서 가장 중요한, 이번 2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패드 눌러보겠습니다. 그냥 이 스케치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다 올라와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얘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스케치는 했지만은 요 안쪽 부분만 형상을 올리고 싶은 겁니다. 요 부분만, 또는 요 부분만 올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나는 얘랑 얘랑 두 가지만 형상을 올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패드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케치가 아니죠.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스케치는 이건데 내가 지금부터 형상을 올리는 데 사용되는 스케치의 일부분을 프로파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카티아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영역을 인식하죠. 근데 카티아에서는 이 영역을 인식하지가 않습니다. 리전, 이 영역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독특한 기능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보시면 Go to Profile Definition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걸 누르면 돼요. 나중에 뭐 GSD를 좀 배우신 분이라면 필 기능을, 조인 기능을, 익스트랙트 기능을 쓰셔도 되지만은 지금 당장은 프로파일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누르시고요.
홀에다가 이걸 잡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전체가 다 올라와 버립니다. 오케이 하고 들어와 버리면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프로파일 데피니션에 들어오셔가지고 홀에다가 뭔가를 잡지 마시고 서버에다가 잡는 겁니다. 자, 요 선만 한번 잡아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스케치가 좀 어떻습니까? 섬처럼 뚝뚝 떨어져 있죠. 영역 안에 영역. 이런 식으로 영역이 서로 겹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쉬워요. 근데 영역이 겹쳐 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얘부터 한번 찍어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녹색 다 먹어 들어가죠? 그럼 이거 선을 일일이 다 선택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맞죠? 이런 경우라면. 자, 그 다음 얘도 한번 찍어보자. 됐죠? 오케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 넣으셔볼까요? 프리뷰 하면 어떻습니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스케치 중에서 내가 지금 패드 패드라는 이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된 스케치의 일부분, 실제 형상을 올리는 데 사용된 스케치 전체를 썼다 그러면 이 전체가 프로파일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프로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올리는 데 사용된 스케치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프로파일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물론 잘못 잡았네, 이 산이 아니네, 이 산이네, 그럴 때는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요, 프로파일 데피니션 얘 찍으시고, 잘못 잡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을 찍어주면 이 부분이 빠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를 찍어 보시죠. 그럼 이 부분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간단하죠?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프로파일 데피니션 다시 들어오죠? 아예 얘를 제거할 거면 리무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찍으면 얘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프리뷰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얘 잘못 잡았네, 다시 수정하고 싶어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와서 다시 프로파일 데피니션에 들어와서 얘 찍고 여기다가 다시 얘를 찍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가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됐죠? 빼고 싶어요. 다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이 스케치 2의 요 부분, 요 항목에서 나는 요만큼 얘는 빼겠다. 얘를 찍어줘 볼까요? 이 모서리를 찍던 이 모서리를 찍던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영역이니까. 오케이 하면 그분이 또 빠지나요? 잘 안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아예 얘를 리무브 하시기 바랍니다. 리무브 하고 그 필요한 부분만 다시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개념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가 서로 어떻습니까? 교차되는 부분이 없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뷰 파트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포지션도 스케치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스케치 워크벤치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자, 그래도 혹시나 스케치 워크벤치를 공부 안 하시는 분을 위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같이 선과 선이 서로 교차되고 있죠.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얘는 잠깐만요.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오토 서치하면 연결된 선들이 다 선택이 되겠죠. 선 굵기와 선 색깔을 제가 좀 바꿔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 서치하죠. 오토 서치, 선 굵기랑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하늘색이랑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저는 형상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왜? 선과 선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빠져나와서 똑같이 패드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프로파일 데피니션 서브 좋습니다. 그럼 얘 찍으세요. 그럼 어떻게? 얘가 다 선택돼 버렸어요. 그럼 얘 하면 교집합으로 해서 만들어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만들어집니다. 셀프 인터섹션, 자기 교차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스케치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선을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선을 이용해서 끊고, 이 선은 또 이 선을 이용해서 끊고, 서로가 서로를 끊어줘야 됩니다. 끊는 방법은 지우개 툴바를 쓰시면 돼요. 자, 트림 툴바에 보시면 지우개 있죠? 퀵 트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요거 있죠? 브레이크 앤 킵, 얘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하늘색 선을 이용해서 노란 선을 끊을 겁니다. 그럼 실제 끊어야 할 대상은 노란 선이죠.
노란 선의 위를 찍던 아래를 찍던 멀리 찍던 가까이 찍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노란 선하고 이 노란 선이 현재 교차되고 있는 선은 이 선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디를 찍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를 찍든 여기를 찍든 위를 찍든 아래를 찍든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이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얘도 나눠줘야겠죠? 왼쪽을 찍든 오른쪽을 찍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얘도 나눠야겠죠? 얘도 나눠야 됩니다. 다 나눠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아시죠? 자, 빨리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누르시고 프로파일 데피니션으로 다시 한번요. 패드 마우스 오른쪽 프로파일 데피니션 당연히 서버에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얘를 한번 찍어보시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연두색 선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거죠. 그럼 이 선이 선택이 됐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찍어줘가지고 연두색 선이 딱 영역 형태로 잡히게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프리뷰 하시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요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지우개 툴바의 그 세 번째 옵션을 이용하셔가지고 선을 다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실무에 작업하시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스케치를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스케치 다 그려놓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죠. 얘처럼 이렇게 영역이 서로 교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금방 예전처럼 영역이 서로 교차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죠?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패드. 자, 그런데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Go to Profile Definition 이 기능을 써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스케치 안에 들어와 보죠. 들어오면 어디 있나요? 여기 보시면 툴스 툴바에 보시면 요거 있죠. 프로파일 피처. 그러니까 스케치 안에서 이미 나중에 이제 영상 올릴 거를 대비해서 프로파일을 정해 놓는 겁니다. 얘 찍으시고요. 저는 이 부분만 잡겠습니다. 그렇죠? 자, 선 색깔 다른 걸 바꿔볼까요? 자,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했어요. 하나만 더 잡아보죠. 다시 한번 프로파일. 하나씩 잡기 귀찮으면 마우스 오른쪽, 오토 서치가 안되네요. 그냥 찍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영역이 서로 교차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선택이 되죠. 자,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죠. 빨리 나왔더니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 스케치 여기는 어떻습니까? 촉과 지오메트리와 컨스트레인트인데 얘는 하나가 더 생겨져 있죠. 아웃풋이라고. 여기 보면 우리가 스케치 안에서 정해 놓은 프로파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패드하죠. 여기서는 마우스 오른쪽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 대고 바로 뭐 하면 됩니까? 얘를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만 가지고 형상이 올라올 거죠. 그럼 여기다 대고 또 얘를 찍어주면 얘만 가지고 형상이 올라오는 겁니다. 물론 둘 다는 안 됩니다. 둘 다는 따로 스케치 내에서 정의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Go to Profile Definition 이 기능을 써야겠죠. 여기서는 이미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게 선택되어 있어서 Go to Profile Definition 기능이 없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자, 캔슬하고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프로파일 해주면 되겠죠. 서버에다가 얘 잡아주고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이미 안쪽에서 프로파일이 정의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를 쓰고자 한다고 했을 때는 이 프로파일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딜리트 yes 눌러볼까요? 확인 누르면 제거되나요? 안되죠? 스케치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얘 필요 없죠? 2번 필요 없습니다. 딜리트 3번 필요 없어요. 딜리트 선이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프로파일 정의만 지워지는 것 뿐이에요. 빨리 나와서 다시 한번 패드 이렇게 프로파일을 가셔가지고 다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이게 어떤 분이 하실 때 꼭 이렇게 하세요. 뭔가 스케치를 잡고 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치 아무거나 나 얘 가지고 지금 형상을 올릴 거니까 얘 찍고 이렇게 패드 합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선택이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데피니션으로 들어가면 이미 홀에 잡혀 있어요. 그럼 얘 지우면 되겠지. 지웠어요. 잔상이 남아있어 가지고 작업하기 서브로 맞춰놓고 모서리 선택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렇죠? 뭘 잡고 들어오지 말고 명령 자체를 먼저 실행한 다음에 프로파일 정의를 해주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런 부분 또 설명이 빨리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부분 있죠? 예. 스케치 잡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는 프로파일 정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할 때 쓴다는 거, 계략적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높이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방향을 바꿀 때는 화살표, 그리고 치수들을 여기서도 변경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프리뷰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크로 하면 두께만을 가진 형상이 된다는 거, 그렇죠? 이거는 스케치 바깥쪽으로의 두께고, 요거는 스케치 안쪽으로의 두께라는 거, 그렇죠? 요 시크니스 1 가지고 안쪽 바깥쪽 나눠 쓰고 싶으면 뉴트럴 파이버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나머지 기능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